자, 이제 제 5절입니다. 5절 107페이지죠. 예, 보겠습니다. 기타 용도적의 기준 적용 특례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첫 번째 1번 보이죠? 1번은 우리가 통과하겠습니다. 나오지 않은 사항이니까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이제 괄호 2번 또 통과하시고 괄호 3번은 체크하십니다. 3번 이 말입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설치할 때는요. 거기 보시니까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말 나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뭡니까? 각종 어떤 중요한 기반시설 가운데에서 설치 등 해보자라고 결정이 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도로, 철도 등을 설치할 때 다 결정이 딱 되어지면 명칭이 바뀐다. 도시군 계획시설 바뀝니다. 한마디로 그냥 공공시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들은요 설치할 때 보시면 해당 밑바탕에 있는 용도지역 그 장소가 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이런 건 묻지 않고 무시하고 설치할 수 있다 여기고요. 그다음에 용도지구입니다. 그 장소가 어떤 미관지구, 보존지구, 어떤 용도지구이든 이건 무시하고 할 수가 있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 설치할 때도요 용도구역입니다. 용도구역 우리가 배웠습니다.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는요 도시군 계획 사업을 할 때도 마음대로 못한다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용도구역에 있는 그 제한은 받게 된다.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 딱 나오면 도시군 계획 그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에 있는 그 제한들은 무시하고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용도구역은 무시 못한다. 그런 말이 바로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나오면 용도지역과 용도구역 제한을 받지 않는다. X입니다. 용도구역과 용도지구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거 보시고요. 자, 그 밑에 이제 큰 2번 보이시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대지가 걸쳐 있을 때에 적용 특례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어려운 사항에 하나 포함됩니다.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건 요 얘기입니다. 보시면요. 보통은요, 하나의 대지합니다. 대지. 이 건물 짓는 땅 대지란 것은요, 보통 보시면 하나의 용도 지역에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지하니까 요 대지가 보통은 주거지역. 상업적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지가 간혹 보시면요 두 군데 이상의 용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주거 지역이고 이쪽은 뭐냐 상업적이다 등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걸쳐 있는 대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분필을 하면 별 문제 없이 각각 이용할 수가 있는데 분필을 하지 않고 요 토지 자체에서 같이 이용했다 할 때는요 이쪽에 나뉘어서 이제 제한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아니고 이쪽 부분 가운데서 요 부분들 가운데에서 각기 부분 가운데에서 330제곱미터 하면 100평 말이에요. 100평. 요 33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가 보인다라고 한다면 용도지역 제한 가운데서 첫 번째 건축 제한 나오죠. 건물 종류. 이 건축 제한 적용할 때에는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이럴 때는요. 330 이하일 때는 더 넓은 쪽, 더 큰 쪽, 더 넓은 쪽 대지에 있는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요. 자, 지금 보니까 만약에 이 상업지역에 포함이 되어진 땅이 만약에 200이 포함되었습니다. 주거지역에 300이 딱 포함이 딱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 전체는 다 500제곱미터이지만 이 330 이하인 쪽이 둘 다 포함되어져 있고 이럴 때는요 더 넓은 쪽이 주거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전체가 다 주거지역에 있는 토지 건물의 종류에 제한받아서 이용할 수가 있다. 상가 빌딩을 지을 수 없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건폐율 있죠. 건폐율 뭡니까? 대지에서 건물이 차지할 수 있는 이 면적 비율이죠. 비율. 그 다음에 세 번째 용적률 하면 용적률. 이것은 대지에서 건물이 쌓일 수 있는 요 비율을 말합니다. 말이에요. 요거 적용할 때는요. 일단은 각각 따로따로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 보니까요. 이쪽에 상업지역 쪽에 용적률이 발표가 딱 되어져 것이 만약에 300% 이렇게 발표가 딱 되어져 있습니다. 300%. 주거지역 쪽에 보니까 이쪽은요. 200% 이렇게 발표가 딱 되어져 있습니다. 있어요. 이럴 때 보시면 요 양대지에 걸쳐서 어떤 건물을 건축할 때 보시면 이 건축물 안에서 가장 최대 건축 가능한 건물의 연 면적은 얼마냐 이렇게 묻습니다. 볼 때는요. 이와 같이 건물 건축 제한처럼 각각 전체 더 넓은 쪽에 따른다. 이것이 아니고 이렇게 딱 물 때는요. 분리해서 취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300쪽에 포함이 되어진 토지 그거는요. 용적률이 200%입니다. 200% 이거요. 이걸 두 개 다 하면 됩니다. 이쪽은요. 보면 200제곱미터가 포함이 되어진 쪽에 용적률은 300%입니다. 300%. 딱 이것을 곱해보면요. 2, 3은 600제곱미터의 건축이 가능해지고 이쪽도 2, 3은 600이 가능해지네요. 이 두 개 딱 합하니까 1200제곱미터의 최대 건물의 면적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딱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또 만약에 요 양대지에서의 평균
요 두 개 섞어가지고 평균, 만약 평균 용적률은 얼마냐 이렇게 딱 물어볼 때는 이렇게 합니다. 전체 대지가 500제곱미터인데 이쪽 보니까 300 주거적 쪽은 300제곱미터인데 여기 200%입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쪽은 보니까 상업책인데 200제곱미터다. 300%다. 합니다. 이렇게 곱하기 또 100%다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이쪽은 2, 3은 6이요. 600이 나왔네요. 2, 3은 6이요. 600이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딱 쪼개면요. 500분의 1200제곱미터 곱하기 100%가 전체 평균 용적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요 공 두 개 딱딱 지우죠. 지우니까 5, 2, 12요, 5, 4, 20이다. 240%가 이 전체 대지의 평균 용적률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건폐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 평균을 산정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적용합니다. 이게 바로 그 내용이 바로 오른편에 1번과 2번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건요 문제풀이 할 때 문제 한 몇 가지를 풀어보면서 응용하시면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자, 그 밑에 예외 보입니다. 이번에 예외 보이죠? 이것도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외 딱 보니까 이제는 어떤 대지 안에서의 건축물들이 각종 어떤 용도 지구에 거칠 때 적용 특례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보니까 대지가 있는데 이 대지를 걸쳐 가지고요. 이렇게 이쪽 부분이 무슨 미관지구다. 또는요. 이쪽 부분이 고도지구다. 이렇게 걸치고 있다랍니다. 용도 가운데서. 그러면 이 건물 지을 때 이 대지 안에서 이쪽 부분에 건물을 딱 건축할 때는요. 여기 있는 미관과 고도 제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쪽 편은요. 미관 고도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대지 내에서 건축을 할 때 미관 고도 지구에 걸치는 건축물을 건축을 했다라고 합니다. 걸칩니다. 걸치면요. 걸치는 이 건물 전부는 다 미관과 고도 지구 제한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 아니고요. 미관 고도에 걸칠 때에는요. 걸치는 건물이 탄생이 딱 되어지면 이 걸치는 건물 그 전부뿐 아니고 이 대지 전부가 다 미관 고도가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지가 미관 고도에 걸칠 때 분리해서 미관 고도 제한받지 않게 할 수도 있지만요. 걸치는 건물이 나오는 순간부터는 이 건물뿐 아니고 이 땅 전체가 다 미관 고도가 제한받게 된다. 이런 말이 바로 밑에 관로 1번에 있습니다.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110페이지에 따르면 2번에 방화지구에 걸친다라고 되어 있어요. 방화지구입니다. 이제 보니까 이쪽이 방화지구입니다. 방화지구인데 이 방화지구가 여기까지 형성이 딱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대지가 또 걸치고 있네요. 그러면 건물 지을 때 이쪽은 방화지구 제한받지만 이쪽은 방화지구 제한받지 않는데 이 경우에도 이 대지 내에서 건축물을 건축했는데 방화지구에 걸치는 건물이 딱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면요, 이 방화지구에 걸치는 건물 나올 때는 그 전부만 되죠. 그 전부만. 이게 뭐냐면요, 요 방화지구에 걸치는 요 건축물만 전부 방화지구 제한받는다. 이 말이고요. 나머지는 방화지구 제한받지 않는다. 이런 말 되겠습니다. 또 이 경우에 걸치는 건물 요 자체가 방화지구의 경계선 따라 가지고 요 사이를 방화벽 등으로 구역을 나누어 준다라고 한다면 건축물 나머지 부분은 방화지구 제한받지 않는다. 이런 말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어서 2번에 있습니다. 보시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녹지입니다. 녹지. 자, 보니까 이쪽이 그 대지가 걸치고 있는데 이쪽 분이 이제 녹지입니다. 녹지에 걸치고 있습니다. 이쪽은 보니까 상업지역 등입니다. 역시 녹지 지역과 기타 용도 지역이 걸치고 있는데 요 땅이 두 군데 걸치고 있습니다. 보니까 녹지 쪽에 포함이 되어진 것이 500제곱미터요. 상업지역이 포함이 되어진 것이 우리가 200이다. 이렇게 본다면요. 전체가 700인데 녹지에 걸칠 때는요. 토지 면적 크기를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고 녹지는 항상 녹지로만 간다 합니다. 나머지는 녹지에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녹지에 걸칠 때는요. 땅의 크기를 묻지 않고 항상 녹지는 따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녹지는요. 이쪽 부분만 녹지고 여기는 규모 작지만 상업적으로 남아있을 수가 있다. 이런 말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밑에 3번에 있습니다. 3번에 대지가 녹지에 걸치면 항상 각각 분리되어서 따로 용도지역 등 제한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토지 용도지역이었습니다. 나올 수 있는 상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 제4장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나오죠. 요건 요 자체가 한 문제가 또 나올 수가 있죠. 이걸 또 훑어보겠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다. 나와 있어요. 자, 칠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요 얘기입니다. 보시면 요건 자, 지구 단위 계획이란 무엇이냐? 그 어휘가 쭉 나와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란 딱 보니까요. 어휘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시군 계획. 요 수립하는 대상 지역 가운데에서 일부입니다.
일부에 대해서 아주 계획적이고 아주 체계적으로 잘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수립을 한다. 이렇게 딱 되어져 있어요. 있습니다. 이건 용입니다. 만약에 어떤 도시계획은 도시 전반에 대해서 다 수립합니다. 도시 전체에 대해서. 자, 그래서 어떤 장소가 만약에 이 장소입니다. 이 장소가 준주거지역 이렇게 결정을 딱 해주었다라고 합니다. 준주거지역. 그러면요, 준주거이니까 그 용도적 특성에 의해서 첫 번째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다가 딱 나올 것이고, 두 번째 건폐율 나올 것이고, 세 번째 용적률 딱 나옵니다. 그래서 보니까 준주거는요, 원래 원칙은 주택 중심으로 형성에 필요한 곳인데, 일부 필요할 때 업무 시설과 상업 기능을 보완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요, 주택 중심이지만 업무와 상가 건물들이 보완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또요, 건폐율 보시면 상한선이 556657에서 70%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용적률 보시면 500%의 상한선이 들어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준주거이면요, 여기 준주거 있는 가운데 지역이나 끝에 지역 전부 다 똑같은 요 제한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요, 땅 주인들 보시면요, 되게 건물 지을 때 수익 사업을 위해서 자기 집을 잘 안 짓습니다. 어떤 상가를 지어서 분양하거나 또요, 임대합니다. 이같이 요 전체가 다 상업 빌딩을 지을 수 있으니까 요 준주거이지만 실제 이용을 방관하면요, 전체가 다 똑같은 상가 빌딩으로 쫙 나와서 상업지역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또 방지해야 되겠다. 방지해서 요 전체는 못하고요, 특정 장소 일부입니다. 요 일부 장소를 확대하니까 이만하다고 합니다. 이만해요. 한데 요 일부 장소, 요 장소는 도로등으로 형성이 되어져 있는 일단에 땅이 딱딱딱 나옵니다. 도로가 있고요, 사이사이에 땅이 딱딱 나오죠. 이게 뭐냐? 가로구역입니다. 가로구역인데 요 지구 단위 계획을 딱 세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지구 단위 계획인데 이 계획을 딱 통해서 상세하게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준주거이지만 이쪽에 요쪽 코너입니다. 요쪽 코너는요, 준주거이지만 아파트만 지으세요. 요쪽 블록은요, 준주거이지만 오피스텔 빌딩만 지으세요. 요쪽 블록은요, 준주거이지만 업무용 빌딩을 지으세요. 요쪽은요, 판매 시설만 지어라. 이같이 해당 토지마다 여기 허용되어진 범위 내에서 상세하게 자세하게 어떤 계획을 따로 정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뭐냐, 바로 지구단위입니다. 그러면요, 아주 멋들어진 거죠. 멋들어진 어떤 곳은 주택이 쫙쫙 형성되어 있고, 바로 옆에 보니까 어떤 공원이 딱 꾸며져 있고, 또요, 어떤 곳은 멋지게 또 상가 빌딩이 딱 형성이 딱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또 공원이 딱 형성이 딱 되어져 있고, 또 멋진 주거타운이 딱 올라가고, 뭔가 멋들어진 곳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구단위 계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 장소는 이제 전체 지역을 다 이렇게 못합니다. 못하니까 특정해서 일부죠. 일부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일부가 뭐냐? 바로 이런 지구 단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단위 토지를 부릅니다. 뭐냐? 바로 지구 단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은요, 오로지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만 이런 계획이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지구 단위 계획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먼저 이 계획에 나와야 되는 특정 장소 일부를 먼저 정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난 다음에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역의 지정과 계획의 수립 전부 다 둘 다 보시면요, 둘 다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으로서 결정하는데 누가 하느냐라고 보니까요, 책에 1번에 나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요, 시도지사 또요, 지장 군수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을 한다. 이렇게 첫 번째 1번 본문에 2번에 딱 나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요, 이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할 때 보시면 시장군수는 결정을 못한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지만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만 치는 시장군수가 입안했으면 직접 결정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장이 여기 2번에 있습니다.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2절 갑니다. 2절. 이런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합니다. 하는데 이런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때 보시면 지정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하여야 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요, 이런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는 일부 장소를 먼저 결정하는데 바로 그것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 보시면요, 어떤 곳은 첫 번째 반드시 지정을 해야 되는 곳도 있습니다. 있고요, 또 지정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곳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업무적 구분이 딱 되어집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오른편에 2번 보이네요. 업무적 대상지역,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꼭 외워야 됩니다. 발표 두 개입니다.
이민지구는 뭐냐? 그 앞에 쭉 나와 있는 사항들인데 지금 보시면 111페이지에서 걸쳐서 110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지구 단위 계획은요 뭔가 개발을 할 때 수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 장소는요 개발 사업 지역으로 확정이 되어진 장소나 각종 어떤 그 예정 장소 또요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커진 곳은요 다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특정 제한받던 곳이 풀렸다. 또요 뭔가 더 좋아진 곳으로 용도가 바뀌었다. 뭔가 더 좋아질 때는요 그 장소를 잘 개발서에서 구역 지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니까 요 사항들은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외울 필요 없어요. 그래서 111부터 112에 걸쳐서 있는 요 지역들은 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건이 좋아지면 지정할 수 있어요. 만약에 관리 지역이 상업지역이 되었습니다. 주거가 되었다. 좋아졌죠? 근데 만약에요 주거 지역이 농림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더 안 좋아졌죠? 지금 못합니다. 그래서 좋아지는 여건이 주어지면 다 지정할 수 있으니까 좋아지면 나온다. 좋아지면 더 좋아지거나 풀리면 나온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좋아지거나 풀리면 나올 수 있다 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네, 보시고요. 근데 오른편에 이번이 중요합니다. 어떤 곳은 반드시 업무적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이건 꼭 반드시 암기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3개 딱 나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정택이 끝나고 10년. 저거 체크하세요. 정택이가 끝나고 나서 10년 지난 곳이다. 또 두 번째는요. 시공해제 해제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녹주상공으로 되었는데 30만 이상 나오는 지역 이렇게 딱 되어져 있습니다. 정택이 끝나고 10년, 시공해제 30만, 녹주상공 30만 딱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요, 보세요. 정비구역에서 하는 사업이 또요 택지개발지구에서 하던 사업이 종료 끝나고 나서 10년 경과되어진 지역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정비구역과 택지개발 사업을 시작한 구역 지정일이 아니고 끝나고 하던 사업이 끝났습니다. 준공인가 받고 나서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요 뭔가 정비사업과 택지개발 사업할 때 많은 자본을 투입했는데 투입하고 나서 10년 딱 흐르면 약간 그것이 설대마로 싹 바뀌어갑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최초 투입한 그 자금에 투입한 그 목적을 다시 계속 연장하기 위해서 10년 지나면 다시 구역 지정해서 다시 깔끔하게 다시 재개발 도모하라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에서 하는 사업이 끝나고 나서 10년 지난 지역들 정택이 끝나고 10년 경과된 지역들 지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시가와 조정구역과 공원에서 해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뭔가 제한받던 곳이 해제되었다. 그러면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면적이 30만 이상 나면 지정해야 된다. 이렇게 또 딱 되어져 있네요. 자, 이건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시가와 조정구역 어디 있습니까? 앞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 또요 공원 어디 있습니까? 도시지역 안에 사이사이에 있습니다. 그것이 풀렸습니다. 그러면요 개발 수요가 들어옵니다. 그럼 잘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면적이 30만 10만 평대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요 계획을 안 세우면 주유와 조화가 안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가지가 잘 개발되어져 있는 요 장소 사이사이에 보시면 이런 지역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서 풀렸습니다. 여기서 풀렸다. 풀려면 요 주유와 다시 조화로운 개발이 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걸 잘 도모하기 위해서 지정해야 된다. 큰 장소가 나오면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 이런 말 되겠습니다. 시공해서 30만. 자, 녹지가 어디 있죠? 녹지는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곳입니다. 주상공업지역 개발되어진 곳에 붙어 있는 곳이 녹지입니다. 그 녹지가 풀렸어요. 그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면적이 30만이 딱 나왔네요. 나왔습니다. 자, 주상공업지역 바로 옆에 있는 이 공원 지역들이 다 풀려버렸다. 녹지가 풀렸습니다. 주유와 조화되게 해야 됩니다. 계획을 잘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정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 장소 중요합니다. 정택이 끝나고 10년, 시공 해제 30만, 녹주상공 30만 제곱미터이면 지정하게 되어 있다. 30만이 안 되면 지정할 수 있다. 이점 나오면 해야 된다. 이렇게 구분해서 보십시오. 그 내용이 오른편에 이제 나왔으니까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3번 사항인데 3번 사항이 조금 어렵습니다.
비도시 저기 시골 농촌에서 개발을 위해서 구역 지정할 때의 요건인데 이건 좀 어려운 상입니다. 근데 이것이 저번 시험에 지원에 나왔으니까 이번 시험 안 나올 거니까 통과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설명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 보시면 아주 어려워져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포기하고 이 파트 만약에 나온다 해도요. 답으로는 안 띄우니까 안심하시고 이 파트는 통과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보시면요. 마음에 상처 입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이제 114페이지에 제 3절 편으로 바로 갑니다. 지구단위 계획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요, 보세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이런 계획이 나옵니다. 그러면요, 먼저 결정을 딱 했으면 그 다음에 이 구역을 어떻게 멋지게 설계할 것이냐, 바로 지구 단위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구역을 정했으면 계획도 발표하라 이런 말 되겠죠.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했으면 이때부터 이제 그 다음에 구역을 딱 정했으면 일정 시간 안에 그 다음에 이 후자입니다. 후자 선후입니다. 이 후자가 이런 후자를 쓰는데 원래 이거는 약자입니다. 약자라 부르는데 후자 이렇게 쓸게요. 후라면 후에 이제 다시 이 구역을 이쁘게 설계한다. 바로 지구 단위 계획을 또 수립을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자, 요 계획을 수립을 할 때도 똑같습니다. 때 보시면요, 도시군 관리기구로 어떤 절차를 밟아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누구 하느냐? 보니까요, 국토교통부 장관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도 할 수 있고요, 해당 시장 군수도 직접 계획을 수립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에요. 하는데 요것이 3년 안에 계획이 수립 고시가 딱 되게 됩니다. 3년. 만약에 3년 되어도 장소를 정했는데 3년 돼도 이런 계획이 안 나왔다. 그럼 3년 전에 그 다음 날에 구역 지정 실료시킵니다. 그 뒤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이 계획 속에 아주 많은 내용들이 포함이 될 것입니다. 포함될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많은 사항이 포함이 딱 되지만 이 내용 속에 반드시 포함할 수 있는 사항 엄청 많습니다. 그건 왜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업무적으로 필수 포함 사항이 2개 있다랍니다. 이것을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겠습니다. 자, 책을 딱 보니까 제일 밑에 1번에 104페이지 1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에는요, 다음 각호 사항이 포함이 되어진 각호 사항 중에서 3과 5의 사항을 포함한 2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딱 되어 있죠. 어렵게 하시면 3과 5가 뭐냐? 딱 3과 5 나와 있습니다. 3과 5번이네요. 3번 보시면 1번 나옵니다.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를 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모를 정해라. 그 다음에 이 5번 보시면요. 그 각기 토지마다의 건건용이는 여기에 포함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장소를 딱 정했으면 정해진 요 장소입니다. 장소 해당 뭐 A 블록, B 블록, C 블록, A열, B열, C열 1행, 2행, 3행, A-1번 가로구역에서는 어떤 시설을 요 구역 안에서 어떤 시설, 도로 등을 어떤 크기로 어떤 장소에 설치할 것이냐. 이걸 딱 정합니다. 기반시설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들 배치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도로입니다. 하고 그다음 학교 등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시설을 어떤 크기로 어떤 장소 노선도를 만들 것이냐. 이걸 전부 정해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도로 등으로 에워싸여 있는 요 가로구역이 나오죠. 가로구역. 이 GR이라 부르죠. GR. 가로구역이라 부릅니다. 가로구역이라 부르는데 요 GR별로 해가지고 요쪽 GR, A-1번 GR은 요 어떤 건축물 종류를 어떤 넓이로 건폐율, 어떤 규모로 용적률, 어떤 높이로 한다. 건용입니다. 요 블록에서는 어떤 건물의 종류를 어떤 넓이로, 어떤 규모로, 어떤 높이로 할 것이다. 요 코너마다 다 정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포함사항 보시면 기반시설 배치 규모 이거하고요. 건건용의 기건은 반드시 포함할 것이다. 그래서 건건용입니다. 그래서 요 토지별로 어떤 건물 종류를 어떤 사이즈로 지을 것이냐. 이것은 필수 포함사항이고 그 외에 각종 어떤 건물의 배치, 색깔, 형태, 규모, 도로의 폭 등은 다 따로 정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쭉 나왔는데 이것은 딱 2개입니다. 3번가 5번입니다. 그래서 기건 하세요.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하고 그 다음에 건건용이 건축 제한과 건폐율과 용적률과 높이라는 필수 포함사항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장을 또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시면 이제 그 오른편 갑니다. 107페이지 오른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요. 그러면 우리 지구 단위 계획은요, 각종 어떤 제한을 풀어줘서 완화해서 개발을 도모합니다. 하니까 뭐 강화한다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보시면 이 계획은요, 무슨 강화한다라면 안 씁니다. 안 써요.
그래서요, 제한을 완화해준다. 완화해줘요. 이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이 또 전부 다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요, 딱 8개의 조항만 완화하게 딱 해줍니다. 딱 보시면요, 국토계획법에 있는 건축 제한들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건용 이거밖에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국토계획법에 있는 건축 제한과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내용인 바로 밑에 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보시면 우리 건축법은요, 엄청나게 많은 건축 제한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딱 4개입니다. 4개 해서 조대공입니다. 조대공이라고 봅니다. 공이 이게 뭐냐? 책에 나와 있습니다. 조경, 대지도로와의 관계, 그 다음에요, 공개 공지, 그 다음에 이 높이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차장법에 가시면 건축물마다 설치하는 바로 주차장 조항입니다. 주차장 설정 요 조항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조항 가운데서 건건용 조대공의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른편 책에 나와 있죠. 117페이지입니다. 완화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일반의 국토계획법에 있는 조항 가운데서 이거 건건용 일반의 기억 니은 디귿 나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보시면요, 건축법에 보시면 바로 조대공입니다. 그래서 조경 설치 조항과 대지도로 접도 관계하고요. 그 다음에 공개 공시하고 그다음 높이 제한 둘 다. 또요, 차고 설치 면적 3번 딱 나와 있죠. 그래서 건건용 조대공의주 이만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되고요, 여러분들. 자, 이제 118페이지부터 쭉 나옵니다. 상세한 사항이 쭉 나오거든요. 요것은 시험에 나온 적이 한 번 있어도 여러분들은 무시하시고 넘어가십시오. 다 넘어가시고요. 실제 여러분들 보시는 사항이 아니고 건축 계획을 하는 바로 기획가들이 요 사항들을 확인하는 사항이에요. 우리가 시험 때는 볼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자, 그런데 한 장만 더 넘어가세요. 넘어가시면 딴 건 다 말고요. 여러분들이 이 120페이지의 왼편 10번 하고요. 오른편에 괄호 3번에 1번 보세요. 보시면요, 이런 말 나옵니다. 저기 완화를 완화해 주는데 보시면요, 딴 건 다 필요 없고요. 여기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해 줍니다. 도시 지역 안이든 밖이든 상관없이 건폐율을 완화해 줄 때 해당 그 장소에서 적용받고 있는 그 건폐율의 최대 한도의 건폐율은요, 보시면 150%입니다. 1.5배입니다. 그 다음에요, 용적률은 2배입니다. 2배. 200%입니다. 그래서 요 구역 내에서 완화해 줄 때 건폐율은 150%까지, 용적률은요 200%까지 추가로 완화해 줄 수 있다. 요 점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폐율은 150%, 용적률은 200%입니다. 현재 적용받고 있는 그 해당 용적률의 200%, 건폐율의 150%까지 완화해 줄 수 있다.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왼편 10번, 오른편 3번에 1번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4번 갑니다. 4번 가시면 실효 나오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고시를 했습니다. 근데 3년이 되어도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 안 되면 3년 되는 그 다음 날에 구역 지정 실효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하죠. 항상 실효나면 어떠한 날 그 다음 날에 실효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번에 있습니다. 또 실효되어진 그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따로 고시는 밑에 2번에 해야 된다 하는 부분, 실효하면 따로 고시를 항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딱 보시고요. 3번 보세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는 자, 해당 용도 지역이 어떠하든지 무시하고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발표한 요 계획에 따라서 건물을 짓는다. 그래서 요 장소 안에서는요, 해당 용도 지역 등이 어떤 용도 지역이든 무시하고 발표되어진 그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서 건축 등을 해야 된다. 제일 먼저 3번 딱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지구 단위 계획상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바로 우리 기반 시설 까는 바로 도시군 계획 시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